신중호의 신중한 시선,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간밤에 미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. 유럽 증시를 통해서 살짝 분위기를 살펴보면 약세 흐름이 펼쳐졌습니다.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, 더불어서 중국이 정책이 좀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, 그리고 주 후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좀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. 주요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. 이 파란색은 채권의 변동성 지수라 그래서 무브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주황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스 지수입니다. 이 빅스 지수부터 보시면 지금 14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무브 인덱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. 이 긴축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던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 나왔을 때가 200포인트까지 높아졌었는데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, 실제 피벗이 이루어지면서 즉 금리 동결이 되면서 100포인트 라인까지 빠르게 안정을 찾은 상황입니다. 근데 이렇게 안정을 찾았는데 왜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너무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걱정이 생긴 겁니다.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니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7월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때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이 변동성 지수는 또 한동안 옆으로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거꾸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, 더불어서 시장 내부에서는 또 연준의 눈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번 주나 내지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그 기간까지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눈치 보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단기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빅스와 무브 지수의 움직임, 거꾸로요.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빅스 지수가 지금 한 13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한 20포인트 중반까지 가면 또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입니다. 그러면 빅스 지수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기회가 왔다. 이렇게 나중에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되는 지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이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밸류 대 그로스, 미국 그리고 글로벌 지수의 밸류 지수, 즉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얼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JP모건 자료를 좀 따와 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성장주의 랠리가 강했고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좀 낮은 밸류를 갖고 있다.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금 0.6배 정도 되는데요. 한 40% 정도 할인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통상 평균 한 0.7배 정도를 갖고 갔었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당연한 거죠. 고성장주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가치주도 사실은 그래도 이 경기가 돌아서거나 어닝이 돌아섰을 때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복원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언더밸류, 즉 저평가 받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아까 변동성 지수를 생각해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? 높은 밸류 그리고 수익이 좀 많이 나온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강할 수 있고 낮은 밸류는 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가치주 아니면 안 오른 국가 소외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타이밍에 또 중국이 약간은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. 뭐 실업률도 상당히 안 좋고 이 실물 데이터가 너무 부진하니까 대외 관계도 강하게 못 나오는 거예요. 대외 관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 관계도 조금은 약간의 협력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중국 증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해당이 되는 차트 중에 하나이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다 하락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업종, 덜 오르는 국가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?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차트는 대형주 대비 중소형의 수익률 현황입니다.
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1월, 2월, 3월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이렇게 중소형주가 상당한 랠리를 보였습니다. 뭐 연초 효과도 있다고 했지만 대형주가 수출 증가율이 잘 안 되고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의 매기를 확산시킬 수가 없었다.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잘하고 있는 중소형주를 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어느새 근데 반도체 움직이고 자동차 움직이고 물론 2차 전지도 같긴 했지만 조선주도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뭐 순수 화학 업체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2650에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아진 상황이라 보니까요. 이제는 중소형주가 조금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저점까지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저점까지 갔다가 회복하는 거 보면 좋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선순환, 소외업종이 올라와줘야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인데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 순환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좀 안 좋게 보면 당장은 대형주 중심의 치고 가는 시장은 아니고 약간 닫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좀 수익률이 좀 외면되어 있었던 업종 아니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찾으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장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힌트가 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글로벌리 낮아져 있는 변동성,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우려하는 상황이다. 다만 이 변동성을 핑계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좀 발생하고 있다. 덜 오른 국가, 덜 오른 업종, 뭐 가치주 이런 컨셉의 국가 스타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